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노바백스의 임상 1, 2상 제목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바백스의 부작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심각한 부작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심각하지 않은 일반적인 부작용은 어떨까요? 리액토제네시티도 없거나 경미했다고 합니다. 리액토제네시티는 HLB의 항암제 임상시험에서는 본 적이 없는 단어죠. 하지만 클리니컬 트라이얼스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왜 항암제 임상시험에서는 본 적이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백신 임상시험에서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항암제는 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항암제 임상시험에서 리액토제네시티라는 단어를 볼 수 없었던 겁니다. 리액토제네시티는 영어 단어는 길지만 adverse reaction으로 부작용을 뜻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냥 adverse event라고 간단하게 쓰면 될 텐데 굳이 reactogenicity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건 백신을 접종하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지칭하는 용어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백신을 맞게 되면 흔히 발생하고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부작용들이 있겠죠. 자주 발생하니까 용어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흔하면서 예상 가능한 백신의 부작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미열과 주사 부위 통증입니다. 이런 부작용은 코로나 백신이 아니라 어떤 백신을 맞아도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백신의 부작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임상 논문에도 자주 언급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알아보기 쉽게 이름을 따로 붙여준 겁니다. 리액토제네시티라고 말이죠. 리액토제네시티는 FDA가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FDA는 백신 임상시험의 서류를 많이 검토하겠죠. 그러다가 필요에 의해 만든 용어로 보입니다. 리액토제네시티는 한국어로 면역원성이라 불립니다. 면역원성이라는 반응은 신체가 백신에 대해 유발하는 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의미합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의미가 아니죠. 더 심각해지거나 지속적인 질병과는 관련이 없는 흔히 예상 가능한 백신의 부작용이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나 열 나는 것 같아, 뭐가 잘못된 건가? 또는 나 주사 맞은 곳이 아파, 주사 맞을 때 뭔가에 감염됐나봐 라고 물어보면 그건 누구나 다 그래 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누구나 다 그래의 수준이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에 참가한 생물학자의 사례입니다. mRNA 백신은 두 번째 백신 접종의 부작용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생물학자는 모더나 두 번째 주사를 맞은 직후 팔이 거위알 크기만큼 부풀어 오르는 증상을 알았다고 합니다. 달걀도 큰데 거위알이면 얼마나 큰 건지 상상이 안 가네요. 그리고 몇 시간 후 뼈와 근육의 통증을 앓고 체온이 38.9도까지 올랐습니다. 생물학자는 말했습니다. 몸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추웠다가 열이 났다를 반복했다. 밤새 전화 옆에 앉아서 911에 전화를 해야 할지 고민했다. 증상은 12시간 뒤 회복됐습니다. 생물학자는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고 순간적인 부작용, 리액토제네시티 반응원성에 직면했던 겁니다. 그런데 흔하고 예상 가능한 부작용이라 하더라도 생각보다 심각하게 느껴질 수 있죠. 생물학자는 주사 부위가 부풀고 근육통에 열이 3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911에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까지 할 정도였죠. 그러니까 백신의 흔한 부작용이라 하더라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줍니다. 반응원성은 임상시험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이고 예상되는 부작용이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때로는 쉽지 않은 부작용일 수 있다는 것이죠. 반응원성은 임상시험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왜 발생할까요? 그건 과도한 면역 반응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위의 생물학자의 사례에서도 12시간 뒤 회복됐다고 했습니다. 반응원성은 짧게 일시적으로 발생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백신의 부작용이 길게 지속되면 반응원성이 아닌 겁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mRNA 백신의 반응원성은 지질 나노입자라는 전달 수단에 대한 면역체계 반응으로 유발되는 게 아닐까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질 나노입자는 mRNA를 감싸주는 작은 지방 거품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원성이란 부작용이 mRNA로 인한 게 아니라 같이 사용하는 지질 나노입자로 인한 게 아니냐는 것이죠. 왜 이런 추정이 나오느냐? 리액토제네시티는 전형적으로 어쭈번트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약에다가
다른 성분도 추가될 때 발생한다는 것이죠. 노바백스는 면역 증강제라는 어쭈번트를 사용했죠. 그래서 리액토제네시티가 관찰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다행히도 거의 없거나 경미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해당 임상은 전체 참가자 수 131명에 백신을 접종한 참가자는 플라시보 28명을 뺀 108명입니다. 리액토제네시티가 흔히 발생하는 백신 부작용이라고 하지만 백신을 접종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걱정이 될 수 있겠죠. 화이자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있는 크레이머 교수는 말합니다. 극심한 팔통증과 열, 피로감은 분명 불쾌한 경험이지만 위험하지 않다. 반응원성에 따른 부작용을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부작용이라는 겁니다. 금방 없어지고요. 그럼 반응원성이 발생한 사람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 중 2% 이하가 39도에서 40도의 고열을 앓았다고 합니다. 100명 중 2명이죠. 나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부작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래가는 부작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바백스의 논문으로 돌아오면요, 숏 듀레이션으로 2일 이하입니다. 하루 이틀이면 끝나는 부작용이라는 겁니다. 한 명의 참가자가 하루 동안 미열이 있었네요.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노바백스의 임상 1, 2상의 부작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작용은 어떤가 살펴보니 없거나 대부분 경미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108명 중 1명이 미열을 하루 동안 앓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반응원성이라는 리액토제네시티라는 개념을 살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흔한 백신의 부작용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주사 부위 통증이나 미열을 말하죠. 그러나 때론 사람에 따라 심각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바백스의 임상 1, 2상 효능 결과를 살펴보고 대규모 임상시험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백신이라는 제조합 단백질 백신으로 만들어져서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노바백스인데 과연 대규모 임상시험에서도 안전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궁금하죠. 추가로 백신 기업들의 경쟁력은 효능뿐만 아니라 이 리액토제네시티를 어떻게 낮추느냐에도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신 접종 후 아팠던 경험을 가지면 누구든 needle fear 라는 주사 받는 무서워 심리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 주사 맞으면 주사 맞기 싫다고 울죠. 왜냐하면 아프기 때문입니다. 리액토제네시티도 심각한 건 아니지만 엄연히 통증입니다. 접종자에게는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죠. 그리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쾌한 감정이 생겼던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고 아팠던 경험은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도 주변을 보면 화이자와 모더나가 2차 접종이 아프다더라는 소리에 덜어 겁을 내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성인들도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아픈 백신이 있다더라 하면 누구든 솔깃할 겁니다. 아픈 백신보다 안 아픈 백신을 맞아볼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효능이 똑같다면 안 아픈 게 낫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